멘토라의 좌우명.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보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2015년 6월 학력평가 부산시 교육청 3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미체가 있어요. 높이가 4가 일정하고 길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제. A를 모르지만,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겉면을 따라서 Q에 도달하는 최단거리를 물었잖아.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이 전개도를 펼칠 수 있어야 돼. 어떤 말이냐면, 자, 대충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잠깐만요. 그림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정육면체. 오케이. 대충. 아이고, 간격이 좀 안 맞지만, 자,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 전개도 펼친 거야. 나 그림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이 점을 D로 잡아. 옆면이죠, 옆면. 이걸 날개를 펼치는 거야. 알겠지? 이 점이 H고요. 이 점을 A로 잡아. 여기 A인 거야. 펼친 거야. 여기 E가 되겠지? 이 지금 직육면, 직사각형인데 그림 좀 삐뚤어서 그래. 이렇게 연결했는데 요 점 P가 어딨냐면 루트 2가 되게끔 잡았지. 근데 이거 이 삼각형은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잖아. 이만큼 루트 2라는 건 이만큼 길이가 얼마예요? 1이 된다는 거지. 1. 이 둘 1. 맞잖아.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C고요. 여기 B고 있고요. 그러면 CF라는 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으면 안 된다. 이렇게 CF 그어야 돼요. 맞나? 이번에는 Q라는 점은 여기 있잖아요. 이 거리, Q는 QF 거리가 얼마? 루트가 되니까 이 거리는 1이, 이 거리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연결하는 거니? 라고 묻거든. 좀 그림이 좀 삐딱하겠지만 요즘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그래서 자, 직각삼각형을 우리 아이들 만들 수 있겠지?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알아듣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만큼 1이고 이만큼 1이잖아. 이거 1 아니죠. 3이죠. 미안. 이 거리가 1이니까 이만큼 거리는 3이 되잖아. 한 변의 길이 4인측 정사각형에서. 맞죠? 그래서 이 거리는 A 플러스 얼마가 돼? 1이 되고 3이 되니까 4가 되죠. 알겠지? 그 다음 요 길이 1이었지? 잘 봐. 이 길이도 1이었지?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기 2가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쓰냐면 선분 PQ 거리는 루트 어떻게 A 플러스 4 전체 제곱 플러스 2제곱이 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8A 16 4 더하면 20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이 빨간색으로 내가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이건 이 P를 따라서 어디로 간 거예요? 위로 간 후에 이 점에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 빨간색이. 근데 이것만 있나고? 아니지. 잘 보세요. 내가 이건 초록색으로 연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삐딱하게 올라간 후에 이렇게 간 후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최단거리가 돼. 잘 봐. 이 그림을 내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안 어렵다. 자, 쫄지 말고요. 똑같은 전개도인데 이 초등수학 때 전개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2가지, 3가지, 4가지 버전도 있단다. 우리 초등수학 하는 애들이 나한테 배우거든. 이렇게 한 후에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거 이제 정사각형 닿게끔 그려드릴게요. 여기 있고요. 여기 또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 거야. 좀 크게 그릴게. 마음에 안 든다.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잘 봐. 여기에 전개도를 삐딱하다. 알아듣겠죠? 갑니다. 자, 갑니다. 똑같은 원리야. 요 점이 D고요. 요 점이 A잖아. P는 여기 있어. 이제 알겠지?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야. 여기가 루트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1 될 거야. P 여기 있어. 출발해가지고 이 초록색은 어디로 가냐면 우선 역시 자, 조심해야 될 건 이번에는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B였지. 그 밑에 점 여기 F네. 맞죠? 여기 G고 여기 C가 다시 있는 거야. 지금 CF를 연결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했지만 CF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맞아? 이해되나 이거? CF다 선본 여기 CF. 근데
Q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Q. 여기를 루트 2. 그럼 여기 1 되잖아. Q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초록색 길이는,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연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이나?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걸 만들어 봐야 돼. 실제로 그때 우리 아이들이랑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박스를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줬어요. 2개 줘가지고, 이 실제로 전개도 가지고 빨간색 쑥 긋고 초록색 쭉 그어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 이거 만들어 보세요, 이걸. 만들어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알겠지? 이런 과정들을 하면 나중에는 시험 치어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쌤처럼 나중에는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고도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이건 공식 영역이 아니라 이해 영역이거든.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1이죠? 이만큼 1이죠? 아, 파란색은 A 플러스 2죠? 여기 3이죠? 여기 3이죠? 아, 6이 되네. 알겠지? 그래서 전부 PQ 거리는 초록색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안 어렵지?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2 전체 제곱 더하기 6제곱,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4A 40이 되겠지. 그래서 대소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느 게 더 근이라고 묻거든. 근호 전체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우리 이거 2개 판단할 수 있잖아. 2개 판단한 방법은 2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빼봐봐. 원래는 제곱의 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근데 그걸 안 가르쳤거든. 대소 판단하는 방법 가르쳤나? 아, 배웠구나. 원래는 제곱의 차. 그러니까 이 첫 번째 PQ 길이 제곱과 두 번째 PQ 길이 제곱을 해보면 돼. 그냥 스타 1에서 스타 2 한번 빼볼게요. 괜찮지? 스타 1 빼기 스타 2 해주면 쓱싹 없어지면은 4A 마이너스 20이 되나? 그래, 어느 게 이 요거 작아 커. 지금 A 범위가 있을걸? 그렇지, 여기 있네. 그지? 요거 4A면 4A 범위는 20보다 크잖아. 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스타 1이 스타 2보다 더 크지. 그래서 최단거리는 2번 단계라고. 알겠나? 이렇게 찾아낸다고. 최단거리 PQ는 루트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0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이 얼마? 2루트 34네요. 제곱해서 풀면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0은 얼마예요? 136인가? 휘리릭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4A 80 아니다, 산수가 안 되나? 96이 되지. 0 되죠, 이거? 인수분해. A 플러스 12 A 마이너스 8. 근데 A는 음수가 될 수 없고 4보다 커야 되니까, 5보다 커야 되니까 8. 그래서 물은 건 뭔데? 30A. 답은 240. 2023년 진해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질문식 수업입니다. 자, 2차 방식의 한 험은 오메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근이라는 건 X자리 오메가를 대입해도 관계없지. 이 녀석이 출발해서 얘를 만들어도 되고, 이 녀석이 출발해서 얘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생각이 맞다면 풀릴 거예요. 그럼 X는 오메가를 대입해. 오메가 제곱 더하기 A 오메가 플러스 B는 0. 물론 오메가 자리에 P 플러스 QI를 대입해서 멀리 가도 괜찮아요. 그럼 내 목적은 차수를 다운그레이드, 낮출 거예요. 오차를 낮출 수 있어요. 어떻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 B잖아.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뭔데? 제곱해봐. A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2AB 오메가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럼 오메가 제곱은 다시 뭐라고? 다시 차수를 다시 낮출 수 있지. 한 번 더 낮춰봐봐. 여기다가 A 제곱 곱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세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A 제곱 B 더하기 2AB 오메가 플러스 B 제곱. 역시 한 번 더 묶어내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AB 곱 오메가 실수부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B 제곱. 조금 복잡하라 하지만 차수를 낮출 수 있어요. 한 번 더. 오메가 5제곱은 뭔데? 이거에다가 어디 갔어? 오메가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한 번 더 곱해봐봐. 그래서 한 번 더 곱하면 이 녀석이 오메가 제곱이 되지. 한 번 더 좀 띄워쓸게요.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오메가 곱했는데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 되잖아. 앞쪽은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다시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 그럼 전개하면 자, 오호 복잡하다, 그지?
이 녀석을 이렇게 분배하면 틀리면 안 되는데 a 4제곱 마이너스 2ab 아이고 이거 a 제곱 b 곱 오메가 따라오죠? 이 녀석을 여기 분배한 거예요. 이거 분배하면 산수가 힘들어. 플러스 a 세제곱 b 마이너스 2ab 제곱이 되고 맞죠?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다 그지? 요거다 그지? 여기다 오메가 곱한 거다 그지?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b 제곱 오메가 나오잖아. 다시 결합법칙 분배법칙 바로다가 접목시키면 a 4제곱 동류항 여기 있네. 이 두 동류항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오메가 뒤에는 그대로 놔둬. 이것도 묶어낼 수 있겠네. a, b 묶어내면 혹시 붙게 되나? a 제곱 마이너스 2b까지 만나. 이 녀석이 얘랑 같다고. 근데 이거 오메가는 뭐예요 여기서? p 플러스 qi에 허수를 포함하잖아. 허근이라고 했거든. 그지? 그러면 결국 전개하면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로 바꿀 수 있겠지. 어떻게? p 플러스 qi를 대입하면 실수부는 먼 길 가다. 실수부 하여튼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로 바꿀 수 있지. 근데 마이너스 243이 나온다는 건 허수부가 0이 되고 실수부가 마이너스 243이 되겠지. 그래요. 자, 그래서 실수부를 계산합니다. 실수부는 이거에다가 요거 곱한 a 4제곱 p 마이너스 3a 제곱 bp 더하기 b 제곱 p 실수부 a 세제곱 b 이겁니다. 마이너스 2a b 제곱에다가 맞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43이면 되고요. 허수부는 그렇지? 이 녀석 곱하기 이거잖아. 그래서 a 4제곱 q 마이너스 3a 제곱 b 곱 q 더하기 b 제곱 q. 이 녀석을 정리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그지? 실수분데 문자가 너무 많아. a, b, p가 다 3개나 있어. 근데 0되고 싶어. 이 녀석 0돼야 되거든. 그럼 a 4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b 제곱 인수분해 되나? 곱 q가 0이면 되잖아. 그럼 두 가지 타입이야. q가 0이든지 근데 q가 0일 수가 없잖아. 이 녀석 0될 수밖에 없지.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그게 안 되네. 인수분해 쉽게 되면 금방 풀릴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이 자체가 0이라는 걸 이용해 볼게. 이 자체가 0이잖아. 그럼 이 녀석에서 이걸 찾아볼까요? 이 녀석 0되네. 어차피 0되잖아. p를 묶어내도 어차피 0이잖아. 그럼 이 녀석 또 이거 뭐야 이거? a 세제곱 b 마이너스 2a b 제곱이 마이너스 243이면 되네. 소인수분해서 풀면 되겠네. a번 실수인데. b에 관한 2차로 볼까요? 잠깐만. 그러면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우회로 넘겨? 그러면 2ab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b 마이너스 243 b에 관한 그 2차로 본다면 b자리 뭘 대입하면 0 되노? b자리 a를 대입하면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나? 2분의 a 대입하면 2분의 a b자리에 2분의 a 대입하면 안 되네. 243을 인수분해하면 끝나는데 이거. 그러면 또 출제도 한번 볼게. 이걸 또 물었네. AB를 구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뭐 힌트가 많이 없어서 이 자체로 B에 관한 2차 생각도를 해볼게요. B에 관한 2차를 간주한다면 그런 거 있습니다. B는 2곱 A 그래서 4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개수 제곱 A 6제곱 마이너스 4곱 A 곱 마이너스 243 하면 먼 길 가네. 대입해서 풀면 풀 수 있긴 한데 정리가 안 돼. 이게 지금 이 근원의 값이 정리가 안 돼. 그죠? 그것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도 않아. 통분 정리하면 4a 분의
여기는 4a 곱하기 4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9가 되잖아. 거기에다가 b를 빼. 이 b를 빼. 4a분의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6제곱 더하기 8a 곱하기 243인데 전개해서 풀면 답 두 개 나오잖아요. 풀면. 두 개가 또 나오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도 안 돼. 2023년 용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2020년 6월 학평 30번 문제입니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을 음의 실수가 된다고 했어요. 순수한 개수를 묻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우선 i분의 1은 마이너스 i인 거 알지? 이건 마이너스 i 실수가 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쓸까요?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한 거에 n제곱 다시 전체 m제곱 한 거잖아.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쁘게 다시 쓰면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전체 몇 제곱? m제곱 물었어요. 근데 m이 될 수 있는 건 이건 주기성이야. 적다 보면 4배수, 4배수 더 큰 수 쭉쭉쭉 적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n이 만약에 이렇게 4 곱하기 정수 빼기 3 이거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n자리 1부터 대입하는 거야. 1, 그 다음에 얼마 커지는? 4씩 커지니까 5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야. 알겠지? 이런 꼴이면 어떻게 돼? 이런 꼴일 때는 이 근호환의 값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지. 어떻게 나와? 이 값은 뭐가 나와?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한다 생각해봐. i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항상 이런 꼴이 나오거든. 그거에 혹시 자연수 m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게 있을까? 있어 없어? m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혹시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 4. 그렇지. 뭔지 알겠지? 만약에 제일 작은 게 4를 집어넣으면 어때? 다시 봐봐. 이 녀석에 i-1의 4제곱이면 제곱을 한 후에 다시 제곱이잖아. 근데 i-1의 제곱은 뭔데? 순호수 나오지? 2i가 나오잖아. 그래서 2i의 짝수 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음의 실수가 나오네. 어때요? 지금 m 4를 집어넣은 거지만 또 뭐가 성립해요? 8일까? 아니면 뭘 집어넣어야 돼? m 자리에? 진짜? 왜? 네? 생각해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자, 이번에는 m제점 4 말고요. 여러 가지 대입해보세요. 8, 12, 다 짝수 10 대입하면 규칙이 나와요. 이걸 한 방에 맞출 수는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m자리에 12를 대입하면 여기 12 대입해야 여기 달라지는 건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i-1의 전체 제곱에다가 몇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6제곱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건 순호수라고 했잖아. 순호수의 6제곱은 봐봐. 실수는 관계없다고요. i 6제곱만 계산하면 되잖아. 이 6제곱에다가 i 6제곱이라는 건 얼마야? i 제곱의 세제곱이잖아. i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나오네. 마이너스 6제곱. 그러면서 나오네. 알겠지? 그러면 10이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80 커집니다. 사실은. 4, 12, 20이 돼. 검사 하나 해줄까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러니까 만족하는 m을 적는다면 m은 4, 그리고 12, 20이 나오고 80 커진다는 걸 발견적 추론하는 거야. 28, 36, 또 없죠. 왜? 네. 48 맞나? 80 맞나? 44. 아니, 산수가 안 돼. 44. 자, 알겠지? 이게 된다고. 6개가 되지만 만족하는 n도 있지. 그죠? n은 지금 네모 1을 대면 성립하잖아. 부터 어디까지 성립해요? 어디까지는 12 대입하면 48 되지. 13 집어넣으면 52 50에 3 빼면 13까지 괜찮아요. 13개에 대해서 이건 몇 개? 6개잖아. 총 13 곱하기 6개 몇 개? 78개가 된다고. 이게 뭐라 했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있지.
이게 네모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n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만약에 4네모 4배수보다 1 작은 수만 내볼게요. 또 세 번째는 4배수보다 2 작은 수. 네 번째는 4배수 꼴을 다 해볼 거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그냥 암산하면 안 된대. 그래서 n자리에 이런 꼴이면 보세요. n자리 이런 꼴이면 이건 뭐가 나와요?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을 집어넣으면 3을 대입하는 거잖아. i 세제곱 뭐가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i가 나오지. 여기 3 대입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거에 m제곱 꼴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음의 실수가 노는 거 역시 m자리 1, 2, 3, 4를 막 대입해 보셔야 돼요. 1 집어넣으면 안 되지. 2를 대입하면 순호수 노는 게 안 되지. 3을 대입하면 안 되고 4를 집어넣어 봐봐. m자리 4를 대입하면 다시 4를 대입합니다. 역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한 거에 다시 제곱이잖아. 그죠? 오케이. 이 녀석은 2i가 나오지. 2i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 만족하네? 역시 m자리 이제부터는 짝수, 거듭제곱이 되겠지. 직접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m자리 뭘 대입해 볼까? 12. 그렇지. 12 집어넣어 볼까요? 규칙 넣어지. 8개 규칙 넣어지. 원래는 이것도 팁인 거야. 이것도 해보시면 원래는 그 자리에 뭐 5, 6, 7, 8, 9 짝수나 8, 10 대입해봐야 된다고. 알겠지? 11 대입하면 달라지는 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을 몇 제곱한 거? 6제곱한 거잖아. 역시 2i의 6제곱이니까 똑같은 계산 여기 있네요. 똑같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2의 6제곱. 음수가 되네. 그래서 만족하는 m은 4, 12. 또 어디 나와요? 쭉 몇 개 나와요? 똑같이 나오네. 똑같이 44까지 6개 나오네. 그런데 여기는 요 네모도 계산해 볼까요? 네모는 네모 자리에 1 괜찮지? 쭉 해서 어디까지? 여기 12를 대입하면 48 빼기 1 49 3 대입하면 넘어가잖아. 13 대입하면 넘어가잖아. 52에서 1 빼면 50이 안 되잖아. 50 이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12까지 가능하지. 그럼 12개지? 안 그래요? 그러면 12개에 대해서 6개 넣으니까 순서상이니까 72개는 다 되지. 맞죠? 오케이. 자, 세 번째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왔어. 이것도 내볼게요. 똑같은 원리야. 역시 이거 네모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일종의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되고 2를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잖아. 이거의 m제곱은 그냥 빵이 나오잖아. 뭐지? 그래서 모순. 여기서 n자리 1 집어넣어봐. 4가 되잖아. i의 4제곱은 1. 역시 마찬가지야. 1. 1에 이거 2의 거듭제곱을 넣으면 무조건 0보다 크지. 음의 실수가 넣을 수가 없어. 무슨? 그래서 모순. 그래서 답은 위에서 구한 78개와 어디 있어? 72개. 이 두 개를 더하면 150이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니 뭐했어? 너무 먼데? 센 고등수학 상 페이지 문제 881번입니다. 자, 우선 우변에 집중을 좀 할 거야. 우변의 함수를 fk라고 할 거야. 이거는 인수분해 가능하네. 그래서 k축 아래로 볼록하면서 k축 평값은 마이너스 1, 0이 되겠잖아. 그래서 k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대응된 fk는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k 범위가 마이너스 1초가 0 미만일 때는 fk는 0보다 작게 나오지. 그런데 보세요. 좀 크게 봐봐. 이 준식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절대값 x-k가 그냥 이건 우변이라는 표현을 쓸게.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게 만들래.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게 만들래. 근데 만약에 이게 우변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면 작을 수 있는 게 있나? 음수보다 작을 수 있는 값이 있나? 없지. 왜요? 절대값 자체는 누차강조하지만 절대값 정의는 뭐라고? 이거 보자마자 항상 요거 표현을 쓰셔야 돼. 쓰이든 안 쓰이든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이 좌변 자체는 항상 0 이상이잖아. 0 이상인 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 있는 값은 없잖아. 그죠? 근데 만약 우변이 0 초보다 크면 만족할 수 있는 값이 있지. 근데 하나 더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 만족하는 해가 오직 하나만 딱 존재하게 만들래. 양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거든. 양수가 되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지. 하지만 0일 때는 only 하나밖에 존재 안 하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다시 바꾸면 절대값 x-k가 0 이하를 푸는데 다시 0일 존재하는 게 여기 있네. 0이 되게끔 하는 k 값은 두 개 있잖아. 마이너스 1 또는 k는 0인데 또 제약적으로 또 걸어놨어요. 0이 아닐 실수라고 했네. 그렇지? 알겠지? 그래서 k제를 뭘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하는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게끔 하는 그 값은 마이너스 1. 센 993번. 자, 함수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솔직히 말하면. 자, 이 초록색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핑크색은 y = 2x제곱 그래프를 y축으로 7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자, 이건 고정인 거야.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직선을 새로운 함수 2x 플러스 a를 잡으면 기울기는 얼마? 2. y절편은 얼마? a인 이런 직선이라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럼 이 직선 접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 핑크색과 접하는 또 접선이 생길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초록색보다는 어떠해야 돼요? 커야 되죠. 이 첫 번째 초록색보다는 크고 두 번째 이 파란색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접점을 구해야 돼. 이 P2 이걸 P1 잡을 거야. 함수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P1점을 이해하려면 자,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랑 이 직선을 연립하면 되지. 넘겨서 계산하면 우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퀄 0에서 첫 번째 판별식 d가 0 되면 되지. b의 제곱 4 마이너스 4 곱 a 곱 c 맞죠? 녀석 0이면 되죠. 자, 계산하면 4분의 d1은 1 빼기 a 플러스 3 이퀄 0 만족하는 a는 4. 이 4는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오지? P2도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함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이랑 y는 2x 플러스 a를 연립해. 휘리릭 넘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빼기 a는 0. 판별식 D2를 쓸 거야. b의 제곱 4 마이너스 4 곱 a 곱 c 이 녀석이 0임이 되니까 4 약분하면 4분의 D2는 1 빼기 마이너스 14 플러스 2a가 되나. 이 녀석이 0인 a 값은 2a는 13, a는 2분의 13. 이 a가 어디 있어? 라고 묻거든. 요점이 있는 거야. 6과 7, 딱 절반, 2분의 13 위치에 있는 거야. 함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함수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성립한 범위는 a를 보하면 4보다는 그지? 여기는 4보다는 크고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 지금 처음 하면 조금 오래 걸려. 판별식 쓰는 게 좀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나면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미분해가지고 접선 기울기 계산하고 푸는 방법을 순식간에 뚝딱뚝딱 맞출 수 있어. 알겠지? 네. 이런 연습을 좀 하세요. 2023년 세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교과서 15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식으로 해도 괜찮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네. 좀 전에처럼 함수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녀석, 이 우변 함수는 픽스, 고정이잖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자, 지오지브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었나? 이거 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지? 플러스 9인데요. 뭐야 이거?
플러스 8. 이건 뭐 충분히 그릴 수 있는 함수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좀 입혀서 이쁘게. 자, 그 다음에 우변함, 좌변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건 y = 1이었죠. 이거 뭐 1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개형만이라도 그려. 너무 정밀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시험 칠 때는.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만 당겨올까요? 됐어. 함수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건 고정인데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조금 다르다, 그죠? 이건 직선 함수지. 기울기는 a-e, y절편은 b인 직선인데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좀 어떻게 돼야 될까? a-e는 반드시 양수여야 될까? 아니면 0이어야 될까? 아니면 음수여야 될까? 그렇지, 0일 수밖에 없지. 기울기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완통에 지나가면서 항상 만족할 수는 없어요. 보라색 y =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빨간색 2차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2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have to, 한정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y = b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닿는 건 되지. 하지만 보라색은 안 닿는 것도 되네. 이꼴 있네요.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함수는 y = 0x, 지금부터 y = b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보라색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빨간색 꼭지점 x좌표, y좌표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를 물었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여기다 2를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3 이상 얼마? 6 이하 될 수 없는 것을 찾으시니까 답은 1번. 나머지는 가능하죠. 범위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고요. 답을 찾아 단답형이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술형도 쓰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함수 혹시 모르니까 학교생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선생님은 주로 함수로 풀긴 하는데 학교생들이 함수로 풀지 말고 식으로만 풀어라는 선생님도 계시거든. 알겠죠? 그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센 고등수학 상 1032번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식으로 풀어드릴까요? 식으로만 풀 수 있어요. 대부분 이게 쉬운 문제들은 이걸 식으로 풀든 함수로 풀든 이거 하나 풀고 그리고 이거 하나 풀면 돼요. 웬만하면 풀게 해놨어.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은 제일 처음 거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걸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만들어 낸단다. 어려워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뭐 식으로 풀든 함수로 풀든 푸는 건 푸는 건데, 몰라 어떻게 해줄까? 식으로 풀어줄까? 함수로 풀어줄까? 함수로 풀어줄까? 이거 기억하세요. 그럴 겁니다. 자, 기억했지? 자, 뭐였냐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였나? 이 정도는 그냥 고정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함수가 뭐였지? 기억했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공통 접선이 생겨요. 멋지죠? 그래서 그리기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나중에 진짜 많이 논다. 이 고3들 오늘 고3 수업이 있는데, 고3 수업 하면 공통근 개념, 우리 공통근 기억나지? 공통근이라고 배웠지 않나요? 그렇지. 이걸 전문용어로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그린다면 이건 이 직선 가운데 있는 이런 보라색 직선이 하나밖에 안 돼요. 딱 하나만 가져요.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어. 이거 전문용어 한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통접선을 지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안 되게 딱 만들어 놨단다. 예. 알겠지? 판별식 똑같이 이거 두 개 풀었을 때 판별식 T를 쓰면 똑같이 하나밖에 안 나와. 됐다. 알겠지? 예. 알겠지?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오늘 맞아요. P를 계산할 거야. 그래? 연립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랑 식으로 푸나 이로 푸나 큰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는 판별식 안 쓴단다. 알겠지?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x제곱 넘깁니다.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주면 n-3 곱하기 x 더하기 n 빼기 2는 0으로 풀어. 그럼 d1을 풀면 접해야 되니까, 그지? 접선을 계산할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4 곱 a 곱 c가 나오지. 이 녀석이 0이 돼. 알겠지? 풀어버리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은 0. 우선 이렇게 놔둘게. 자, 두 번째. 자, 요 2차 함수 이거랑 가운데 직선 연립을 할 겁니다. 우변 좌변으로 넘겨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 곱하기 x 더하기 4 빼기 n 이퀄 0. d2를 계산할 거야. b제곱 m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 곱 a 곱 c니까 바로 전개할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4n 노지 는 0까지 놓아라. 자, 여기서 대부분 정리 잘 못해요. 정리 힘들지. 얘를 스타2로 한다면 동시에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4n에 정리할 거야. 여기 있지 4n 보이죠? 이 녀석을 4n 정리합니다. 자, 4n 값은 자, 요거 뭐가 돼요?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 이 녀석 4n 정리합니다. 4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맞죠? 동시 성립하는 동시에.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할 거야. 그리고 우변 좌변으로 넘기면 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m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은 빵! 만족한 m 값은 1이라고. 이 녀석의 직선 방식이 y 콜 1 곱 x가 되고 n 결정해 볼게요. m이 1인 거야. m 1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4n 값은 1 빼기 6 플러스 17 마이너스 5 12가 되니까 만족한 n은 3이 되죠. 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공통접선 또는 공통근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이 접점 방정식을 이 접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교점이라고 부르죠. 이 핑크색이랑 빨간색 교점, 요 A점 좌표 1,4 딱 나오죠. 알겠지? 이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야. 지금은 처음 접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릴 수 있어. 물론 식으로 풀면 명백해요. 식으로 푼다면 넘겨서 무조건 영어 작거나 같다. 판별식 D 값은 뭐 영어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잖아, 그지? 안 그래요? 그럼 풀이 과정이 답지 보면 이렇게 됐을 거야. 이 4n 값은 아마 이거보다는 뭐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게 3단 논법이거든. 이들은 연립하기 힘드니까 이거랑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문제 m 범위를 다시 구한 거야. m 범위가 구해져요. 알겠죠? 근데 m 값이 딱 결정돼 버려. 범위가 아니고 m이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 m이 결정은 나오면 양 끝 비교해서 n 결정하는. 나는 함수로 푼 거고, 이거 식으로 푼 거고. 센 고등수학 상 103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밑각 크기는 같은 거 알지? 이 점과 한 개 크기는 전부 다 45도 4분의 파이가 될 건데 숨어있는 거는 BQCR의 직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녀석도 전부 다 45도가 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있네요. 자, 근데 변의 길이를 지금 표현을 했는데 Q에서 C까지 거리를 A라고 했어. 그럼 B에서 Q까지 거리는 12 빼기 A. 이 거리랑 이 거리 같네? 마찬가지야. 이 거리가 A니까 여기도 A가 되겠네? 자, 이제 문장 구조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직사각형 넓이가 이게 주어인 거예요. 영어로 서브젝트 S를 계산할 거예요. S는 P, Q, C, R이잖아. 녀석은 A 곱하기 12 빼기 A가 되겠지. 응? 됐네? 그런데
이 넓이는 자 갑니다. 삼각형 APR 넓이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2분의 1곱 A제곱보다. 똑같이 그 S는 자, 이 S 값은 삼각형 뭐라고 했어? BBQ 넓이보다 크다라고 했지. 이 넓이는 2분의 1곱 12 빼기 A 제곱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틀리면 틀리는 거야. 에? 치환할 때는 치환 범위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겠네. 아하, 이 범위니까 이건 A가 니자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양분의 A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2를 해버려. A 나누고 곱하기 2배 하면 24 빼기 2A 값은 커야 돼. 뭐보다? 이 약분되고 A 나눴으니까 A보다 커야 돼. 넘기면 3A는 1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얼마? 8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말하진 않지? 네. 얘도 마찬가지요. 12-A는 음수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나누기 12-L 한 후에, 그죠? 약분 한 개 돼버릴 거야. 그런 후에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좌변은 2A가 되고 커야 돼. 뭐보다? 12 빼기 A보다 커야 돼. 넘기면 3A는 12보다 커야 되니까 A는 4보다 커야 돼. 그래서 A 범위는 4초가 8 미만이잖아. 그래서 A의 합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5, 6, 7. 답은 18. 쌤 고등수학 상 1118번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지만 점자침 문제랑 점자침 문제랑 부정 방식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하기에도 만만치 않아요. 좌표 평면화 시키겠습니다. 뭐든 관계없어요. 뭐 가운데 대학생은 잡아도 관계없고요. 알겠지? B를 0,0 잡아. A를 0,10으로 잡아봐봐. P는 이 내부 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안에를. 네. 그래도 P 자체를 X, Y를 잡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X 범위는 0초가 10 미만, Y 범위도 0초가 10 미만 범위에서 움직여야 이 직사각형 내부, 정사각형 내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만족하냐면 이게 사실은 그 점 자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정의 중에 우리 포물선은 뭐라고요? 2차 포물선은 축 기준으로 대칭이라 그러지. 나중에 좀 다른 버전이 뭐냐면 이 2차 포물선 중에 이 정의는 거리가 같은 점들. 이 뭔 소리냐? 잘 보세요. 내가 다른 거 보여줄까? x 제곱, 자 다시 y는 아니다. 이거 쓸까? x 제곱은, 잠깐만요. 고민을 조금 할게요. x 제곱은 y를 한번 해볼게. 이거 나오지?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x는 y 제곱은 이렇게 되지. 이 둘은 사실 관계가 좀 있긴 한데 포물선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좀 한다면 이 포물선의 정의는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에서 이 점들이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포물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관광만 해. 만약에 타원은 이런 게 있어. 그냥 관광만 좀 하세요. 자, 이게 2차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계란 모양 좀 넣어줘. 이건 두 초점 포커스 포인트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둠인 거야. 또는 쌍곡선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1. 이건 어떤 일정한 점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둠인 거야.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둠. 알겠지? 이런 기본 2차 곡선 가지고 세상 만물 웬만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재미납니다. 신기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 참 좋아요. 알겠지? 이런 걸 과학이랑 접목시켜서, 그래서 수학을 과학이라 부르는 거예요. 과학을 수학이라 부르는 거예요. 분자 구조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이렇게 물 분자 있잖아. 물 분자도 전부 다 수학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안정된 물이잖아. 그게 분자 구조에 전자를 다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되고 도형이 된다. 그 전부 함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심도 있게 들어가면 전부 수학이에요. 얕게 익히면 뭐 수엘립의 붕탄칠산 안개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깊게 들어가면 전부 수학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건 볼까? AP 길이 제곱을 해볼까요? A에서 우리 A 여기 있잖아. A에서 P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X 좌표 차의 제곱, Y 좌표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BP 길이 제곱은 B에서 P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0이 노는 걸 생각해 볼 거야. 암산합니다. X 제곱 Y 제곱 암산되죠? 그 남는 건 뭐가 남아? 마이너스 20Y 플러스 100이 남네요. 는 20. 그럼 마이너스 25Y는 마이너스 80, Y는 4. 아, 요 직선 위에 점 P들이 있어야만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다른 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쉬운 내용 아닙니다. 점자치는 어렵습니다. 중학교 버전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상황 중에 A, B, C가 있어. 이렇게 A, B, C가 대충 있다 치자. 그런데 모든 물체는 무게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왜 근데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얘기한다면 어차피 이거 두 개 붙이면 또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네. 그럼 얘 무게중심 구하고 얘 무게중심 구하면 또 연관성이 또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단다. 뭐 그 얘기에 대한 집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 문제들도. 그래서 우선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다. 중선이라 하면 여기 좀 전에 내린 건 수선이에요. 수선의 교점도 중요해요. 수심이라고 해서. 수심 방심도 아직은 뭐 교육과정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지점 A에서 어디를 연결하냐면 그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 P를 연결하는 거예요. 수직 아니고요. 중점입니다. 이거 중선의 변을 쓰죠. 정확한 명칭은 꼭지점 A에서의 중선, 선분 AP. 꼭지점 B에서부터의 중선, 예전엔 반직선이라고 그랬다. 옛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선분으로 바뀌었어요. 교육과정 바뀌었다. 그래서 이 꼭지점 B에서 그 대변 AC의 중점 Q를 연결한 이 선분 BQ를 꼭지점 B에서의 중선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마지막으로 꼭지점 C에서의 또 마주보고 있는 대변 녀석 AB의 중점 R을 연결했을 때 이 CR을 우리는 꼭지점 C에서부터 중선, 근데 그 점에서 항상 만나죠. 이런 걸 작도를 한번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꼭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면 돼. 그걸 영어로 creativ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R과 Q를 연결해. 연결하면 합동 보이지? 아니, 닮은 보이지? ARQ 삼각형과 시뮬러 닮았지? ABC는 무슨 닮음? 아니죠. SAS예요. 왜요? A에서 R 1, A에서 B 2, 1대 2, 1대 2. 그 끼인각 A가 공통각이잖아. 그래서 사이드 앵글, 사이드 닮음이에요. 두 변과 그 끼인각의 변의 비가 같으면 닮음 맞죠? 닮음 이므로 나오는 성질은 뭐냐고? RQ랑 BC가 평행하고 그 길이 비율이 몇 대 몇? 1대 2가 된다라 하더라.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안다면 발견했다면 자, 두 번째 삼각형 GRQ 찾았나요? GRQ 삼각형과 닮음. 삼각형 GCB 무슨 닮음? 이게 AA예요. 이거 평행선 억각, 이 평행선 억각, 세모, 막곡지각 뭐 이렇게 거의 별 크기 같아지는 거예요. 닮은 B는 위에서 했죠, 그제? 그대로 1대2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점 대변도 똑같겠네. 점 대변은 GQ가 될 것이고 점 대변은 휙 여기죠. GB가 되겠죠. 똑같이 세모 대변 찾아보세요. 위에 삼각형에서 세모 대변은 여기에 있는 RG가 되죠. 밑에 삼각형에서 세모 대변은 CG가 되겠지. 이 길이 비율이 1대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지점에서부터 중선 B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야. 꼭지점 C에서부터 중선 CR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화 시킬 수 있죠. 이걸 x1, y1, 이걸 x2, y2로 잡아. x3, y3를 잡는다면 이 p점 좌표는 중점이잖아. 그래서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될 것이고, 다시 g는 선분 AP를 2대1로 내본다는 거지. 아하, 그래서 g는 2 플러스 1 적고 2 플러스 1 적고 뒤에 걸 앞에 적는 거야. 여기 2에 해당하는 뒤에 게 이거잖아. 이걸 앞에 적는 거야. 2분의 x2 더하기 x3. 앞에 있는 걸 뒤에 적는 거야. 그래서 이 x 앞면 계산하면 3분의 x1, x2, x3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y좌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 더, 한 발만 더 떼겠습니다. 이 삼각형 전체 넓이를 6s라고 둔다면 ABP 넓이는 3s, ACP도 3s. 그러면 밑편의 길이가 2대1로 쪼개지잖아. 그럼 이거 약간 비듬하게 쳐다본다면 ABG 넓이는 ES. 2s가 되지. 맞죠? BGP 넓이는 s가 되죠. 근데 다시 중점 쪼개지니까 여기도 s, 여기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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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래서 GAB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 이론을 가지고 1237번을 풀어야 그나마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갑니다. 자, 갑니다. 쌤 바로 풉니다. 여기서 L, M, N, A가 있어요. 오호, 이거 지금 뭐냐면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으라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게 희한하게 주어져 있어요. 재미난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충만 그릴게요. 어떤 삼각인지 몰라? 어쩌할 거야. 대충만 큰 그림 아웃라인만 잡겠습니다. 자, 맞네. 무게중심을 지렸으니까 세중선의 교점일 건데, 자, 지금 봐봐. L이라는 건 선분 AB의 중점이잖아. 이 점 좌표 L 방정식을 2,1로 주어져 있어. M이라는 건 선분 BC의 중점이잖아. 이 BC의 중점을 뭐라 잡았어? M을 잡았고 4, 마이너스를 잡았다고. 선분 C의 중점을 오케이 N으로 잡았네. A, B로 잡아. 자, 힌트 하나 더. BN 찾았나? B에서 N을 연결한 선분과 LM은 어떠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수직하다라고 돼 있네. 오, 이런 성질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직 표시를 다시 BN과 LN 여기 서로 수직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맞죠? 요 개념을 이제 무게중심과 연결시키면 돼. 근데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요? 이거 중선 그대로 쓰자. 중선 BN을 몇 대 몇으로? 세등분했을 때 요점에 G가 있는 거예요. 맞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라고. 그죠? 그럼 G에서 봐봐. 직선 LM까지 이르는 거리가 4루트이라고 해서 어디? 아니, 점과 직선의 거리는 수직한 선분까지 거리잖아. 요 점을 뭐 P를 한다면 이 PG 거리가 얼마나? 4루트이네. 점과 직선사의 거리는 항상 수선을 발까지 거리는데 이 보라색은 위에서 했잖아. BN과 LM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 빨간색 거리가 4루트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또 20그램 찾게요. 그래? 그러면 L에서 P까지 거리와 혹시 P에서 M까지 거리는 어떠한 걸 알 수 있을까? 잘 봐. L에서 P까지. 왜 갔죠? 왜 갔죠? 이 안에 닮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삼각형 BLM 삼각형과 BAC 삼각형은 닮았잖아. 2대1, 1대2, 1대2. 이거 끼니까 크기가 안 돼. 그럼 봐봐. 지금 봐봐. 여기서 AC랑, 수문그램 잡기예요. AC랑 BN은 또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 이것도 수문그램 잡기라고. 아니, 왜 LM과, 그렇지, 이름에서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 수직이네. 이해가 돼? 이게 사실은 한 줄짜리는 내가 표시했지만, 결국 이거 한 줄짜리와 두 줄짜리는 같아야 된다고. 이 수문그램 잡기란 거.
우리 이등변 삼각형 성질 중에 하나가 밑변에 수직이 등분선에 꼭지점을 지났었잖아. 이건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LP 거리랑 PM 거리 같다고요. 중점 바로 나오지. P점 좌표는 그 합의 절반, 합은 6, 절반이면 3, 합 절반이면 빵 나오네. 그럼 삼각형 ABC 한번 봐봐. 자 보세요. 여기 있는 BG 그리고 GN의 길이 비율은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했잖아. 2대 1이라고 했다고. 2대 1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BP 거리는 뭐가 같아? 당연히 이게 PN 거리와 같잖아. 네. 그럼 여기 지금 3,0이었어. B점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몰라. 근데 이 BG 거리가 얼마라고? 4루트라고 되어 있어. 이거 4루트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도 구할 수. 자, 요 한 칸, 두 칸, 세 칸에 된 길은 모르지만, 뭐죠? 요 길이는 알아. 좌표는 알아. 3,0은 구했어. AB를 구하고 싶어. 자, 그래서 고민을 좀 할 겁니다. 다시. 그러면 BP랑 이제 PN 거리 같은 거 알겠지? 이 둘은 같은 거 알겠지? 그래. 그래서 나는 요 BG에 가는 얘기를 할 거야. BG 대 BN 거리는 몇 대 몇? 2대 1이지. 근데 BG 거리를 BP 더하기 4루트를 쓸 거야. 다시. 근데 BP 자리에 PN을 대입해. 그래서 PN 더하기 3루트 2대 이 거리. GN 거리랬지, 그지? 그럼 GN도 내가 웬만하면 여기에 있는 P에서 B까지 거리를 이용할 거야. 이 거리 얼마였어? BN이랬지? PN에다가 이 거리 지금 4루트이잖아. 3루트 왜 나왔어 이거? 이거 봐봐. 이 거리가 4루트이잖아. 그러면 이 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 거리. 초급 빼기 이거. 그렇지. 되려 BN에서 여기 있는 4루트를 빼주면 어때요? 네. 그렇네. 그래서 여기 있는 PN 빼기 4루트 2의 길이 비율이 몇 대면? 2대 1이잖아. 내항의 곱은 그래서 2배 PN 빼기 8루트 2는 외항의 곱 PN 더하기 4루트 2가 되겠네. 휙 넘기면 선분 PN은 휙 넘기면 12루트 2가 나오네. 네. 그죠? P에서 N까지 거리가 12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정관점수의 거리잖아. P 좌표는 3,0, N 좌표는 이거니까 세우셈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빼기 3 전체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요거 제곱해주면 144 곱 2배 해주면 되지. 시간 하나 나왔지? 또 시간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우리 수직 조건 이거는 수직 조건. 그렇지, 맞아. 선분 LM 기울기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BN 기울기의 곱은 맞지? 마이너스 1하면 되잖아. 이거 기울기는 얼마예요? X 증가 X가 2 증가할 때 Y는 2 감소하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맞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이 점 P 좌표 아니까 3,0과 이거 기울기. 그래서 A 빼기 3 분의 B 빼기 빵.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이 값이 1이면 되잖아. 이 값이 1이니까 B는 A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문자 2개씩 2개. 연립할 수 있네. 이 전체를 B를 대입해. 그래서 B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144. 2B제곱이 144니까 B는 144. 맞죠? B는 12가 되네. 왜요? 왜요? 있네. 무게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다네. 알겠지? 1, 4분면 전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값도 계산할 수 있지. A는 9가 되나? 아니지, A는 10. 누가 9래? 15잖아. 누가 9래? 그래서 A 곱 B는 180.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